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항상 유지해야 되는 태도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갖고 학습적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지혜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슴속으로 배우는 것이고,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 그 내용을 내가 머리로 배우는 것이죠. 이 지혜와 지식 중에 어떤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물론 2개 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지식을 이 지혜로 바꾸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나면은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오나요? 이 내용이? 그렇진 않죠. 그리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안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독후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독후감을 쓴다면 훨씬 더 이제 머릿속에 잘 남겠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내가 뭘 배웠는가, 뭘 느꼈는가를 글로 적음으로써 다시 한번 내 머리에 각인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흡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내가 실천을 함으로써 거기서 지혜를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그 책 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어떤 걸 경험했고 어떤 실패를 경험해서 이제 거기서 얻은 게 무엇이다, 뭐 내가 직접 겪어보고 거기서 얻은 지혜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근데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답하기가 어렵겠죠. 말 그대로 책 속에 나와 있는 지식과 지혜조차도 내가 겪은 게 아닌 타인이 겪은 거를 내가 간접 체험하는 거니까 사실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 경험에서 얻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성공과 실패의 경험 둘 다 많이 해보시겠지만, 성공을 하고 나면 어때요? 성공했다는 그 사실과 성취감에만 몰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패를 하면은 원인 분석을 하겠죠. 왜 실패했지?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 실패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이 실패 경험을 가슴으로 내가 새기고 뭘 얻어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지식으로 배웠을 때 머리로 넣은 것은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 1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 경험에서 가슴으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첫사랑의 기억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첫사랑은 이제 보통 대부분 어떻게 끝나죠? 좋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사랑은 말 그대로 내 생에 처음으로 이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무쳤던, 가슴 속에 사무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기억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가슴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사랑의 실패에서부터 여러분이 다음 연애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연애 실패 왜 실패했을까, 내가 잘 못해줬거나 내 생각만 했다거나 상대방에게 내가
맞춰주지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자 심리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실패했다는 사실만 남는 게 아니라 이 실패에서 뭘 배워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학습적 태도입니다. 단순히 학습적 태도 없이 실패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내가 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뭐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잘 읽히지가 않더라, 좀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좀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영원히 이 책은 다 못 읽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책을 다 못 읽었네, 다 못 읽은 이유가 뭐지? 내가 시간 분배를 잘못했나? 내가 집중력이 약하나? 아니면 내 책 읽는데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나? 뭐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이번 주엔 책을 다 못 읽었으니까 다음 주에 책 읽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바꿔서 변형을 해봐야겠다, 시간을 바꿔서 읽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학습적 태도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혹은 어떤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건 일을 하건 그 실패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가슴속으로 배워가는 것이 지혜이자 학습적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를 짓는 습관과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목표는 위에 있는데 지금 나의 위치는 여기다. 그러면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간극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목표를 낮춰버리면 그거는 나 자신의 한계를 긋는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근데 긍정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회사할 때는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정말 퇴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심지가 기본 마음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감정은 좀 많이 힘들더라도 퇴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이 힘듦 또한 지나가겠다, 이 힘듦은 지금 성장통이다, 앞으로 영원하지 않을 거고 이 힘듦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더 높은 위치로 더 성숙한 나 자신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목표를 잡은 거를 딱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심지를 굳혀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속에 심지가 굳건하면은 머리, 생각, 메타인지 감정 이런 것들이 흔들리더라도 가슴 속에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어떤 심지를 박아야 하는가 혼자서 사색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내 주변에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 이번에
꽃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어. 그래서 꽃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 이 아이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주변 지인 혹은 친구들, 동료들한테 물었을 때 야 그거 잘 되겠다. 야 넌 할 수 있어. 나 응원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하고 이 꽃들 인터넷으로 사지 누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냐 매장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어때요? 같은 사업의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이 각자 다르죠. 이제 그만큼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확연히 갈리고 나 자신이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부정적이라면은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스스로가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옛날 제 학창시절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제 힘들다. 정말 뭐 헬조선이다. 항상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뭐 만나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진짜 염세주의자 같아요. 네. 염세주의자란 이제 말 그대로 세상 자체를 다 악하게 보고 삶 자체가 고통이고 막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상을 염세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옆에 있으면 내가 기가 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긍정으로만 가득 채워도 힘든 이 세상에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 곁에 두기에는 너무 나 자신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한계를 짓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고 부정적인 태도는 버리는 것.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유지해야 될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며칠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문학 청년아, 제가 인문학 청년이잖아요. 인문학 청년아, 난 너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부모님,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같은 분이 제 부모님으로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생에도 제 부모님으로 계셔주세요. 그리고 만수문강하세요. 그래야 오랫동안 제가 효도를 하니까요. 사실 소중한 것들, 우리 가족, 뭐 친구, 연인, 뭐 내가 사랑하는 일, 뭐 공부, 뭐 어떤 것들이든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전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삶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지금 유한한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계신 부모님,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 계실지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셔야겠지만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내일 모레 당장, 내일 당장, 오늘 당장이라도 사고가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못했던 것들, 못했던 효도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근데 이 말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또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을 다녀왔죠. 코로나 터지기 전이고요, 물론. 근데 그때 당시 부모님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계셨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제 막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찍으시고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긴 어디에 있고 지금 인문학 청년이랑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혼잣말을,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데 막 혼잣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님이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 네. 아, 이제 사람 많은데 진짜 뭐 하시지? 빨리 카메라 끄시고 다음 코스 돌아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고 사진이, 동영상이 남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부모님 모습하고 지금 부모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아, 이게 매일 보던 부모님이니까 이게 참 되게 익숙하구나. 내가 익숙했구나.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랐구나. 내가 익숙함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확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게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진 않겠구나. 내가 얼른 잘 돼서 효도해야겠다. 내가 받은 만큼의 2배 이상, 10배 이상은 돌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게 익숙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익숙함 속에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조금 더 윤택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태도 3가지. 첫 번째는 지혜를 갖고 학습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두 번째는 한계짓는 습관,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마지막 3번째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거를 알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